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한 오후 3시 정도에 한국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송영길 대표는 송영길 대표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돈 봉투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이런 진상 조사를 좀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의 방침이 바뀐 건 없고요. 방침이 바뀐 건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맡기고 당내에서는 따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을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에 맡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일벌백계 하자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의 형평성 때문에 혹시 망설이는 거 아닌지요? 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양지열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따른 어떤 내부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처음에 꾸린다는 얘기가 이 사건 초기에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꾸려서 이걸 어떻게든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보자라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가 아까 이제 배승비 변호사님도 잠깐 그 LH 사태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LH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조사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간편했던 게 부동산은 등기가 됐죠. 근데 이게 돈 봉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짜리 돈 봉투 300만 원도 사실 큰 돈이죠. 분명히 큰 그걸 돈이죠. 가지고 예, 잘못돼서 거래했다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당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할지라는 거는 현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가 됐다, 큰 돈이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엔 없던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도 좀 쉬운데 300만 원이 건너가는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로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번에는 좀 맡겨보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당 자체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고 예. 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기소까지 됐지만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없다. 많은 수사를 했어도 2년이 넘는 수사를 했어도 2년 가까운 수사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르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이심 송심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심 송심 결국 이재명과 송영길 이 두 사람은 같은 한 몸통 아니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심 송심에 이어서 이송전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으로 속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심 송심을 넘어 이송전심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봉투 전달을 한 그 과정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 보좌관이 되기 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성남 멤버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장 최고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때 관련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맥락으로 한 발언입니까? 저는 실명 썼는데 예. 실명하지 말까요 여기서는? 예. 저 박모 씨가요. 그냥 단순히 성남시청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18년까지 성남시의 행정기획
이 실, 그 안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행정지원과 근데 이 행정지원과에 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정진상과 배소연이 있었습니다. 허허. 정진상 씨는 제가 누구인지 설명이 이제 불필요해질 정도로 유명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예. 배소연은 공무원에게 뭐 법카 주고 뭐 시키고 갑질해서 이 폭로당했던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곳에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박모 씨가 있었다는 건데 성남시에 먼저 있었고 2018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이 박모 씨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정근 부총장이 이 박모 씨에게 뭐 돈 봉투 보낸 것 같다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니까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합니다. 허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니까 누가 했죠? 정진상이 그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진상 있는 그 역할을 송영길 체제에서는 박모 씨가 할 정도로 송 대표에게도 인정을 받는 핵심이었던 건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과 함께 성남시에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박모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전당대회 때든 대선 경선 때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 꺼내고 싶은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갑자기 왜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로 간 걸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찬이 이재명을 밀어주는 보증수표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의 사람이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박모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으로 간 건 원래 성남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박모 씨가 이화영처럼 이재명의 뜻을 받아가지고 송영길에게 간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박모 씨의 존재가 송영길, 이재명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박 씨가 성남시에 들어온 건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